왜 어떤 남자의 한마디는 밤이 되면 자꾸 떠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심리를 상담해온 이수진 상담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왜 저는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어떤 남자는 밤마다 연락을 받는 사람이 될까요? 사실 그 차이는 외모도 조건도 아닙니다. 단 한마디 감정을 정확히 건드리는 표현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밤마다 떠올리게 되는 남자의 말 무심한 듯하지만 잠을 설칠 만큼 여운을 남기는 표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문장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고 어떤 문장은 밤 공기처럼 오래 머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남겨주세요. 함께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그 짧은 숫자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밤에 지금 뭐해요? 사실상 혼자냐고 묻는 신호. 밤에 갑자기 지금 뭐해요?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대부분은 단순한 안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오는 질문은 낮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은 하루 중 가장 사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박 씨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에게서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려고요라고 답했지만 이후 대화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새벽까지 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 시간에 누구랑 있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이 질문의 핵심은 행동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지금 혼자인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화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밤늦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때는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여성은 밤이라는 시간에 감정이 더 예민해집니다. 외로움, 생각,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질문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그러나 충분히 사적인 연결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밤에 오는 지금 뭐해요? 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 한 줄의 메시지 뒤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오늘따라 당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잠 못 들게 만드는 한마디. 오늘따라 당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이 말은 듣는 순간 마음을 흔들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이유도 상황도 설명하지 않은 채 감정을 직접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48세 이 씨는 밤에 이 메시지를 받고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자신이 떠올랐다는 사실이 깊이 남았다고 하죠. 사람은 하루가 끝날 때 가장 솔직해집니다. 낮에는 일과 사람들 속에 묻혀있던 감정이 밤이 되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특정 인물이 떠오른다는 건 단순한 관심 이상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을 밤에 떠올리며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 말이 특히 강력한 이유는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왜 생각났을까? 어떤 상황에서 떠올랐을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표현은 직접적인 고백보다 부담이 적으면서도 감정 전달은 매우 강합니다. 거절당할 위험을 줄이면서도 마음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 생각이 많이 났다는 말은 그날 하루의 끝에 가장 떠오른 사람이 당신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온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당신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밤 통화를 부르는 말. 문자보다 한 단계 더 가까운 관계는 통화입니다. 그리고 당신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라는 말은 그 통화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부산에 사는 55세 최 씨는 이 말을 들은 이후 거의 매일 밤 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 여성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도 전화를 걸었고 그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사람의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밤에는 시각적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목소리의 온도와 숨결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편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느낌은 단순한 호감보다 훨씬 깊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이 말의 숨은 의미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문자로는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 거리를 목소리로 채우고 싶다는 뜻이죠. 그리고 통화는 자연스럽게 더 사적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표현은 상대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나를 안정시키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인식은 관계를 빠르게 깊게 만듭니다. 결국 이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밤이라는 가장 취약한 시간에 당신을 찾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통화는 길어지고 끊기 아쉬워지는 순간이 반복됩니다. 4. 오늘 하루 어땠어요? 괜히 걱정돼서요. 감정을 파고드는 배려. 밤에 받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질문은 낮에 듣는 것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특히 괜히 걱정돼서요라는 말이 붙으면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감정적인 접근입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정 씨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이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례적인 안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하루를 자세히 이야기하게 되었고 어느새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그런 관심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바쁘게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이유 없이 자신을 걱정해준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이 질문의 힘은 당신의 하루 전체에 관심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밤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이 표현은 조용하지만 깊이 파고드는 배려입니다. 당신의 하루와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신호이자 밤마다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5. 당신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마음을 열게 만드는 집중 신호. 이제 관계는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당신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라는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당신 자체에 대한 관심, 당신의 과거와 생각, 상처까지 알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이 씨는 어느 날 밤 자신이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저 위로 한마디로 넘어갔지만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버티셨어요? 더 듣고 싶어요. 그 순간 그는 마음이 열렸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어 한다는 경험이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외적인 매력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경청해준다면 자연스럽게 더 말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이 표현의 힘은 집중에 있습니다. 당신의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은 감정이 깊어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오가는 대화는 쉽게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이 말은 상대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평가하지 않고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길어지고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결국 당신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한마디가 밤을 길게 만들고 다음 대화를 기다리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6. 문득 보고 싶어졌어요. 이유 없는 그리움의 고백. 문득 보고 싶어졌어요. 이 말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강합니다. 계산도 상황 설명도 없이 감정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50세 박 씨는 늦은 밤 이 메시지를 받고 한동안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며칠 연락이 끊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갑자기 떠올랐다는 말이었죠. 사람은 정말 마음이 움직일 때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상황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보고 싶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설명할 수 없지만 특정 사람이 떠오르는 순간 말입니다. 이 표현이 위험할 만큼 매력적인 이유는 상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뜻이니까요. 또한 밤이라는 시간은 그리움을 증폭시킵니다. 하루가 끝나고 혼자 있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낮보다 훨씬 선명합니다. 그때 보내는 보고 싶다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직접적인 고백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감정의 농도는 더 짙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떠오른다는 것은 이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문득 보고 싶어졌어요는 설명 없는 그리움의 고백입니다. 그 한마디는 밤을 설레게 만들고 다음 만남을 상상하게 합니다. 7. 다음에 언제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끊지 않는 연결. 대화가 끝날 무렵, 다음에 언제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부산에 사는 57세 최 씨는 밤 통화를 마치며 이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잘 자요로 끝났을 대화였지만 그 질문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다음 통화 날짜를 정했고 이후 두 사람의 연락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관심 없는 상대와 굳이 다음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시간의 가치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묻는다는 것은 당신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무심한 사람에게 또 이야기할 날짜를 정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의 힘은 막연함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다음을 약속하는 순간 관계는 한층 안정됩니다. 그리고 밤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표현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면서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연결입니다.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설계합니다. 결국 이 한마디는 관계를 흐지부지 끝내지 않는 힘입니다. 당신을 밤의 기억 속에 남기고 다시 떠오르게 만드는 연결고리입니다. 밤마다 연락이 오는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의 차이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도 과한 표현도 아닙니다. 단 한마디 감정을 정확히 건드리는 문장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뭐해요? 당신 생각이 나네요. 목소리 들으면 편해요. 괜히 걱정돼서요. 더 듣고 싶어요. 보고 싶어졌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말들은 모두 상대의 외로움과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표현입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더 솔직하고 더 외롭고 더 깊습니다. 그래서 밤이라는 시간에 누가 떠오르는지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기억에 남는 남자는 조건이 아니라 감정으로 각인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밤마다 연락이 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화려한 멘트보다 상대의 감정을 정확히 짚는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남겨주세요. 함께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